그 아까 끊겼는데 이 TVOC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다중이용실 기준치가 한 50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고, 그다음에 민감한 집단, 노인이나 뭐 노약자 같은 경우는 400, 좀 더 강화된 40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뭐 사람이 많지가 않고 차가 들락날락하니까는 좀 더 느슨한 한 100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을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요 BTX 중에 자일렌에 대한 영향이고, 이 자일렌은 세 가지 이성질체가 있어요. 이 자일렌은 벤젠링에 메칠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가까이에 옆에 바로 있으면 이걸 오소라고 그러고, 이 좀 한 칸 떨어져 있으면은 메타라고 그러고, 완전히 반대에 있으면 파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성질체, 자일렌의 이성질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건강 영향, 또 이 자일렌의 이건 쭉 한번 읽어보고, 자일렌의 호흡 노출로 인한 급성 영향, 보면 알지만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절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오소메타 파라의 파라 위치에 이 클로로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파라 디클로로 벤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영향, 바람 영향,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쭉 훑어보고, 이 스타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이렌도 이 구조, 이 비닐기라고 그러는데, 스타이렌의 건강 영향, 감각 영향,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VOC, 휘발성 유기한 물질의 관리 방법. 이 꼭 VO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관리 방법은 오염원을 제어, 관리하든지 환기를 하든지 또는 공기를 클리닝, 공기청정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본입니다. 그래서 VOC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소스 컨트롤은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오염원을 우리가 실내 건축 자재를 선택을 할 때 그 VOC 방출률이 낮은 놈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포르말데이드 농도가, 포르말데이드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0.08 ppm이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라고 그랬는데, 0.05 ppm 이하가 되도록, 또는 전체 VOC의 농도가 그 멜헤브 근거에 의해서 5mg per 입방메타 이상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하가 되도록 건축자재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건축자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 여러 물질들, 실내 전체 유기물의 농도를 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가능 방출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허용 가능 방출률을 제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사는 집, 우리 식구들이 자는 방, 공간, 또는 어린이들이 쓰는 방에 건축자재 선택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재 인증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곳에는 이 좋은 건축자재, 방출량이 낮은 걸 선택을 하면 되죠.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창고나 이런 데는 좀 소위 저렴하고 방출량이 높더라도 그런 건축자재 선택하면 되죠.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게끔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소스 컨트롤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 베이어 앤 블랙이라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건축자재, 건축 기술을 이용한 이 오피스 건물의 공기질을 요구했더니, 이 소스 컨트롤만으로는 VOC 농도가 일부는 낮아졌지만은 목적하는 만큼 낮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 환기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을 또 이제 강조를 했고, 이 매튜 이런 사람들은 파티클 보드, 이 바닥에 파티클 보드 같은 걸 까는 대신에 이 비닐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 포르말딘 농도가 감소하더라
하는 뭐 수많은 연구들을 했죠. 근데 이렇게 감소를 특정 물질 농도를 감소시키면은 이 물질과 공기 사이에 농도 평형, 어떤 매스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이 포르말데히드를 낮췄는데 다른 놈들이 실내 공간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건축 자재를 완전히 교환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팅들을 많이 해요. 우레아 코팅을 하든지 폴리우레탄 코팅을 하든지 아모늄 설파이트, 설퍼 컴파운드, 소듐 이런 거를 이 합한 후처리에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우리가 이제 이 건축 자재 이 잘게 이 쪼개가지고 그걸 본드 같은 거로 뭉쳐서 플라이우드 같은 거 합판을 만드는데 이 접착제에서 이제 오염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런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실내 나오지 않게 이런 코팅들을 합니다. 많이 코팅들을 하거나 또는 파티클 보드 위에 어떤 배리어, 어떤 장애물을 이 기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솔리드 배리어를 위치를 시켜서 이 오염물이 실내로 방출을 못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레진 같은 거 아예 조성을 바꿔서 이 화학 처리를 해서 이 소스 컨트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 실내 공간에 오염물질 방출 억제를 하고 이거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친환경적이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덜 나오는지를 이제 판단하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 가지 건축 자재에서 이 방출되는 포르말데히드의 방출률입니다. 미국 데이터죠. 미디엄 덴시티 파이버 보드, 뭐 하드우드, 플라이우드, 패널링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션 레이트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선택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점을 가면은 뭐 친환경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좋은 비싼 자재들은 이제 친환경 얘기 많이 하고 냄새도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뭐 저렴한 가구를 집에다 들여놓으면은 거기서 이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냄새가 빠져나가야지만이 우리가 눈이 따갑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얻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환경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기인데 환기 벤틸레이션. 미국 그 에너지성 DOE에 의하면은 미국 내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사용을 하고 그 중에 반 이상이 건물의 환기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한 6분의 1 가까이가 이 건물 환기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이 이제 건물 관리에 쓰이는데 3분의 1이 보통 교통수단에 쓰입니다. 교통수단, 에너지 사용량에.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다양한 분야, 산업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기가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고, 우리나라도 6분의 1에서 7분의 1은 최소한 환기에,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6분의 1에서 7분의 1이 환기에 쓰여지니까 이 환기만을 너무 강조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1970년대 에너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이후에 이 환기 시스템을 에너지를 덜 쓰게 디자인하거나 고쳤고 이 건물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에 에너지 위기니까 에너지를 건물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보존하는 것에 역점을 둡니다. 그걸 우리도 최근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패시브 하우스는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감소를 시켜요. 왜냐하면 실내를 겨울에 난방을 해놨는데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에너지 손실이니까 그건 주로 이 공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에어 타이트하게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밀폐시켜서 그러다 보니까는 실내 공기의 80%가 재순환되니까는 실내 공기 오염이 실내 공기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거죠. 이 외부 신선한 공기가 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단열을 훨씬 더 시킵니다. 우리가 창호 같은 것도 요새는 뭐 이중창
가운데 진공층을 놓고서 공기를 이 단열을 시키죠. 외부 공기랑 외부의 그 온도랑 실내를 에너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실내 환경은 좀 더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 환기는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돼서 이 환기를 그런 센서하고 연동돼서 필요할 때 환기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이 사업체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라돈도 마찬가지고, 라돈이 높을 때 이제 환기를 해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라돈 센서랑 연동되는 환기 시스템들을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infiltration of outdoor air, 이건 그냥 바깥 공기가 건물 틈새, 방문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온도 압력 차이에서 틈새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이 인필트레이션을 막으면은 에너지 비용은, 냉난방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실내 공기질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약간의 이 그 외부 공기가 자발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실내 공기 면에서는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이 문창호지 쓴 거, 이 문창호지는 이 약간의 공기 유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은 조금 춥더라도, 뭐 옛날에 우풍이라고 그랬는데, 춥더라도 공기질은, 실내 공기질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완전히 차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기적 환기를 쓰죠. 차단을 시키고 기계가 외부 공기를 투입하게. 두 번째가 이제 자연환기죠. 자연환기는 그냥 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죠? 이 뭐 단기간 오염물이 발생할 때 문 열면 당연히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각선으로 환기를 시키면은 그 공기 유동이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연히 창문을 열면은, 뭐 에어컨 켜놨는데 창문 열면은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더, 이 엑스트라 히팅이나 쿨링 로드가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로컬 벤틸레이션은 이제 국소 환기, 우리가 식당에 캐너피 후드 같은 거 가지고 이 삼겹살 굴 때, 고기 굴 때 연기를 빼는 거, 우리가 화장실에 블로어 팬을 이용해서 오염원 주변에 이 낮은 압력 존을 형성해서 이 주방, 복사실, 이제 욕실, 뭐 화장실, 그런 농도가 높은 곳에 이 팬을 설치하는 걸 우리가 이 국소환기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로컬 벤틸레이션 압을 저 압으로 걸어주니까 이 실내로 오염원이 더 들어오게 되죠. 실내 농도가 증가하다가 결국에 평형을 이루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은 이 어떤 시간에 오염물이 증가하고 또 떨어지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 로컬 벤틸레이션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장실 뭐 거기 인조 대리석에서 이제 뭐 라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빼내기만 하면은 순간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센싱을 하면서 이 국소환기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교환율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 실내 지속적으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VOC 농도가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주의해서 환기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적 환기인데, 이 기계적 환기는 통상적으로 큰 건물에서 주로 하는 환기 시스템입니다. 이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HVAC이라고 하는데, HVAC,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냉, 난방, 공조 시스템입니다. 거기 한 파트예요. 주로 큰 건물, 상업 건물이나 학교,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뭐 병원 등 많은 양의 공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이용을 하고, 이 장점은 이 힙 익스체인지를 사용해서 이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그 이 뭐 열교환 환기 장치죠. 그걸 이용해서 85%까지 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내 실외 공기 온도 차에 의해서 이제 그 효율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뭐 건조한 나라,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베퍼러티브 쿨러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이 실외 또는 제선한 공기 온습도를 조절하는데, 이 공기를 물로 적셔진 필터를 통하게 해서 물이 공기의 흐름에 스프레이 시켜서
물은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증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증발열이 발생을 하니까는 증발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는 실내는 템퍼러처가 떨어져서 이 냉각과 이 물을 쓰니까 습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단점은 물을 쓰다 보니까 박테리아나 펑가이,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들이 성장할 우려가 있고, 이 살균제를 뭐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균제가 실내 공기 오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알죠? 살균은 시키지만은 그게 체내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케미칼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건데, 이 어떤 촉매를 써서 위험한 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이 전환시키는 거예요. 컨버전 시키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거하는 건데, 고체 촉매에 오염물을 접촉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덜 해로운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비싼 촉매, 고온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특수 공간을 해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우주선 특수 공간이죠. 돈을 엄청 투입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우주인들의 그 훈련 엄청 시켜서 그분들 건강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우주선, 잠수함 이런 특수 공간에서 많이 썼어요. 보면 알지만 이 비싼 플래티늄, 이 백금, 촉매, 플래티늄이 들어가 있는 액티베이트 카본 시스템을 이 재생 가능한 시스템을 써서 이 흡착, 탈착 사이클을 줘서 이,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데 산소가 결합된 유기물은 쉽게 산화가 돼요. 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염소, 황이 결합된 유기물은 산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온이 요구되니까 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렇구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잠수함 같은 데서도 호칼라이트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이름이에요. 버너를 이용을 하고 뭐 했더니 이 뭐 대부분의 하이드로카본이 효과적으로 전환됐더라. 단점은 질소 염소 화합물에는 덜 효과적이고 독성이 염소를 포함하면 증가했고 뭐 이런 것도 한 이그젠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또 무슨 뭐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라인 어드저번트 흡착제를 써야 되고 사용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가 힘들다. 특수 공간만 쓰인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포르말데히드 제거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이 KMNO4 가 내포된 활성 알루미늄 배드를 사용해서 이 포르말데히드를 이렇게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꿨는데 이 80%까지 제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 아서티 리틀 회사에서 포르말데히드 제거를 위해서 많은 촉매 흡착제 연구를 했는데 이 촉매 전환에 쓰이는 뭐 재료들 그 흡착제 활성탄 몰리큘러 시브 뭐, 바네비 체니 CA 이거 다 상업명입니다. 활성탄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업적인 명이고,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르말데히드 제거를 위해서 뭘 개발하고 싶다 하면 기존의 연구들을 다 리뷰해서 사용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 쓰면 됩니다. 특정 목적에. 그래서 쭉 해봤더니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꽤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며칠 지나니까 원래 값으로 환원을 하더라. 왜냐하면은 이 흡착이라는 거는 이 흡착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공기 오염물이 흡착제에 들어와서 이 흡착제의 그 어떤 커패시티 자기 능력이 감소가 돼서 이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안이라는 사람도 수많은 흡착제 개발을 했더니 서른 한 개의 염이 내포된 활성탄 연구됐고 실리카겔 소듐 설포메이트가 들어가 있는 실리카겔 연구됐고 액티베이티드 알루미나 소듐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얼하고 무라츠키 이런 사람들이 암모니아 가지고 훈중 연기 만들어서 소독을 했는데 꽤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또 유지가 되는데 단점은 이 암모니아가 이 소변 냄새거든. 그다음에 암모니아 냄새가 4달 동안 지속돼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못 사는 분들 그 이동식 주택, 모빌홈 이런데 싸구려 건축자재를 써서 포르말데히드 문제가